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스마트보카 우리 어휘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18강에서는 어원 위주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원이 어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출문제의 단어와 계속 직결되기 때문에 이 어원을 좀 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부담을 느낄 필요가 어원 공부할 때 느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원 공부 자 C에서 조금 알아둬야 할 단어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에서 자 18강인데요. 자 C에서 크라시, 크렛 이런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새삼스러운 어원은 아니고요. 자 CRACY 또는 크렛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얘는 어원 자체가 룰의 뜻이죠. 거번의 뜻입니다. 거번. 룰러가 되면은 사람이 되겠죠. 통치자, 지배자. 거버너도 그렇죠. 거버너. 스테이트 거버너가 미 주지사를 스테이트 거버너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도지사는 provincial governor 이렇게 말합니다. province가 도의 개념으로 한국에 씁니다. province. 미국의 현은 prefecture라는 단어를 씁니다. 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틀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단어는 aristocracy. 뭐라고 번역할까요? aristocracy는요, 귀족 정치. aristocrat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crat은 룰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ureaucracy, 뭐 democracy 이런 거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autocracy. 자, 그래서 democracy. 데모라는 어원 자체가 people입니다. 그렇죠. 민주주의가 democracy잖아요. democracy는 민주, 정치, 주의 이렇게 번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관료 정치를 테크노크라시라고 하잖아요. 테크노크라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관료들을 뭐라고 합니까? 테크노크래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토크래시 독재자 아닙니까? 오토가 셀프의 뜻이니까요. 오토크라시. 만약 오토크래시는 그냥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독재자 공부하실 때요. autocrat, 뭐 desperate, monarch 이런 거, dictator 이런 거 공부하셨잖아요. 그때 정작 군주로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형용사로 시험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tyrant가 독재자인데 tyrannical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despotic 이렇게 독재적인, dogmatic 뭐 독단적인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렇게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클래스 단어가 룰의 뜻을 갖고 있구나. 때로는 룰러의 뜻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D편에서 보시면 D에서 뭐 die 또는 dire 이런 어원이 있잖아요. 이런 어원 자체가 through입니다. through. 어디를 통하여 이렇게 뜻이죠. through. 책에 보시면 되는 거죠. 직경할 때 diameter요. 직경입니다. 그러면 semi diameter는 반경이겠죠. semi 어원이 하프잖아요. semi입니다. 이 하프입니다. final, semi-final, 준결승, semi-final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semiconductor, 반도체잖아요. 세미 어원이 그렇습니다. 콜론, 세미콜론, 콜론, 세미콜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단어는 diagnose입니다. 여러분 GNO의 어원이 이렇게 분석해서 알면 조금 더 귀찮을 수 있겠지만 얘는 알다의 뜻입니다. 이게 진단하다 뜻이잖아요. 진단하다 뜻이죠. 그래서 의사는 청진기 등을 통해서 어떤 병을 알아내겠잖아요. 진단하다입니다. 이거 명사가 diagnosis입니다. 당연히 명사가 되죠. 이렇게 diagnosis 이렇게 됩니다. 진단하다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굳이 어원을 적용하지 않아도 이 단어는 여러분 알 것입니다. dialect가 방언이잖아요. 사투리도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이얼렉트가 쉬운 단어인데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해서 보통 편입이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발음을
아르고트라고 발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고로 발음합니다. T 발음을 보통 안 합니다. 이거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은어라고 많이 번역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아주 괜찮은 단어죠. 좌건. 그래서 조금 수준 있게 단어가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좌건, 동의어, 다이렉트. 그 다음에 아골, 동의어, 다이렉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하면 참 좋을 듯 합니다. 다이어란 단어를 통해서 공부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딕트란 단어는 여러분 뭐 공부하셨지만 얘는 텔의 뜻입니다. 텔. 딕트가 말하다 뜻이잖아요. 뭘 배우셨죠? 딕트 나오는 거? predict, 쉬운 단어 predict죠. predict. 예측하다. 예측하다죠? 프리의 어원이 before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의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forecast입니다. forecast. 그럼 여러분 for의 어원 자체가 또 before잖아요. 그렇죠. forecast. 그래서 weather forecast가 일기예보. 다른 단어 안 쓰죠? 이렇게 씁니다. weather forecast. 예측하다. 그 다음에 예측하다에 괜찮은 단어가 잘 보세요. prophesie입니다. prophesy. 여러분 prophesy 발음이 보세요. s가 되면은 얘는 명사가 됩니다. 동사가 됩니다. prophesy. 거의 예언하다의 수준에 가깝죠. 예언하다, 예측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prophecy 잘 보세요. C가 되면은 이게 명사가 됩니다. 우리 이렇게 아시고 있잖아요. advise와 advice의 차이점. advise는 S가 되면은 그는 충고하다가 되고요. advice C가 되면은 그는 명사가 됩니다. 충고란 명사잖아요. 그래서 advice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S는 동사로 나가고요. C는 명사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prophet 이렇게 되면 모르겠습니까? prophet은 예언자죠. 예언자. 이거를 달리 말하면 이제 soothsayer가 예언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동의어가 얘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 er를 붙이면 점쟁이가 되는 거죠. soothsayer. soothsaying ing 붙여보죠. 그러면 점이라는 뜻이에요. 점. soothsaying. 신문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soothsayer 이렇게 따로 정리해 주시고 얘는 예에 가깝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ictator 누구라고요? 여러분 dictate T는 받아쓰다, 명령하다잖아요. dictation 테스트가 받아쓰기 시험이죠. 명령 테스트는 아니잖아요. 그때는요. 자, dictator OR을 붙이면 사람이 돼서 독재자가 되고 여러분 다시 또 머릿속에 독재 또 나왔네? 이렇게 하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타일은 어떤 때 보셨습니까? 여기 쓸만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타이런트에서는 tyranny, 존재정치, tyrannical, 독재적인, 독단적인, 그 다음에 tyrannicide는 뭐예요? 독재, 폭군, 살해범 이렇게 공부하셨잖아요. 토플도 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관련 단어들 딱 정리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contradict입니다. contradict. 이거 이미 공부하셨잖아요. contradict, against라고요. contradict입니다. 반대로 말하는 거야 아마. 부인하다 되죠. 부인하다. gainsay 이렇게 되죠. gainsay. 되겠죠? dispute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DICT의 어원이 그런 뜻도 갖고 있구나.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얘는 발음이 indict고요. 얘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소하다. indict, 명사 indictment, prosecute, prosecution, prosecutor 이렇게 검사, 검찰청, 경찰의 시험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 타다 보면 prosecution office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써 있는 거 말고 밑에 영어로 써 있는 거 보시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indict a person as a murderer. 그러면 indict a person 어떤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as a murderer 살인자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명사는 indictment입니다. indict를 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가끔 시험에 나오는 단어가 verdict입니다. verd의 어원 자체가 true입니다. true.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평결 이렇게 말합니다. 평결.
보통 이제 재판관이 판사가 하는 것은 판결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만약에 verdict는 뭐죠? 그 jury가 하는 거, 배심원들이 하는 거는 보통 평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verdict는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평결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 판결은 좀 그렇습니다. 판결. 이게 낫습니다. 이게. 아시겠죠? verdict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또 언제 공부했는가 보시면 veritable 뭐예요? 이게 진짜의 진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또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authentic, genuine, bona fide, real, actual 단어가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진실의 뜻이잖아요. verdict입니다. 판결.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올 때 답이 뭐였냐면 judgment였어요. 그렇죠? 얘가 답이 judgment였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judge가 판사라는 뜻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judgment가 되려면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judgment 스펠링 할 때 좀 주의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지금 DICT 어원이 텔이라는 어원을 지금 보시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거 보겠습니다. 사실 이 어원은 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duct의 의미는 DUC만 갖고도 되거든요. 이만큼만 갖고도 됩니다. 이끌어가다 lead의 뜻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전형적인 단어가 abduct입니다. 사실 A, B라는 어원 자체가 좀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normal, abnormal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abnormal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탈을 하는 겁니다. 이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어떤 의미로 번역되겠습니까? abduction, abduct 명사는 그렇고요. 유기하다죠. 그럼 유기하다의 전형적인 단어는 당연히 kidnap을 사용하게 되고요. kidnapping이 유괴입니다. kidnapper, 유괴범, kidnap, 유괴하다죠. 어린이 유괴 사건 나잖아요. 그러면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유괴 사건 나면은 반드시 이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단어 당연히 봐줘야 되겠죠. 다 함께 이끌어가는 걸 뭐겠습니까? conduct죠. 뭐 지휘하다. 컨덕터가 지휘자잖아요. 차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차장. 근데 conduct가 만약에 명사로 되면은 행위란 뜻이죠. behavior입니다. behavior. 근데 얘가 이제 misconduct 그러면 비행이 되는 겁니다. misconduct. 단어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miss를 붙여보세요. misconduct. 그러면 비행, wrongdoing이 된다고요. wrongdoing. 이해하시겠죠? 자, con은 together 의미니까 다 함께 이끌어가니까 지휘자, conductor, 차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educe라는 단어 이미 일찍이 소개해드렸습니다. seduce는 유혹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유혹하다. SE의 어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apart. 분리, 따로 떼어져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하다, 유인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reduce 이런 게 있겠죠. 뭐. 이건 뭐 어원을 공부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produce 얘는 뭐예요? reduce는 뭐 감소하다. 고요. produce 이런 단어도 있다. produce를 뭐 모를 수는 없겠죠. produce의 명사형이 생산하다잖아요. 그러면 production입니다. 그래서 production과 productivity를 모르면 고생한다 그랬습니다. production은 생산이고요. consumption의 반대말이고 productivity는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은 input 대 output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죠. 생산성. 생산성이 높아야지 생산 productivity와 production을 구별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deduct는 공제하다입니다. 공제하다. deduct 빼는 거죠. deduct입니다. 우리는 duc나 duct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ductile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얘는 유순환에 가깝습니다. 얘는 괜찮은 또 단어죠. 우리 유순환 단어는 뭘 배웠냐면요. 이런 걸 배웠습니다. 22,000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낯설. 그래서 이런 완고한과 온순한, 유순한, 말 잘 듣는 단어를 딱 정리를 약 20개 정도를 정리해 이미 드렸습니다.
이거를 반복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다 적어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는 리마인드 이렇게 시켜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런 거. stubborn 전형적인 완고한 단어 stubborn 그러면 stubborn, perverse, tenacious, obdurate, obstinate 이런 거. opinionated, wayward, willful 이런 거. 어떤 도기드 기억나시죠? 뭐 완고한, 고집센. pig-headed, 또는 headstrong 이런 단어를 완고한. disobedient 말 안 듣고, 그래서 uncontrollable 통제하기 어렵고, unmanageable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inflexible 그래서 융통성이 없고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 반대말은 이렇게 말 잘 듣고, obedient, flexible 융통성이 있고, pliable 탄력적이고 막 유순하고, 그래서 affable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어원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제가 소개하지 않았던 것도 한번 쓸만한 단어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줄쳐가면서 공부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2에서는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던 이거 글씨라 그랬죠? 그럼 이 유란 단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뭐랄까 정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유포니 화름전상, 유서네이지얼 안락사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eulogy 행복감, eulogize 그 뭐예요? eulogy는 찬사 이런 뜻이고요. euphoria 이게 행복감이고 eulogize가 바로 칭찬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칭찬하다 동요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compliment, speak well of 그렇죠? commend, extol, laud 이런 단어를 써주시고 비난하다는 뭘까? 그럼 비난하다 단어를 한 20여 개 정리해드렸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이유의 어원 기억나시는 거죠? eulogy. 그러면 너무 뭐 어원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log란 말이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eulogy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말을 해주잖아요. 칭찬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라는 얘기죠. 사실 이것도 어원이 유사한 단어가 여러분 잠시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DICT 어원이 말이라 그랬습니다. BNE 어원이 글씨라 그랬잖아요. 좋은 말을 해줍니다. 칭찬, 찬사, 축복 이렇게 되겠죠. 자, 단어가 어원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급 영어에도 물론 시험에 나왔지만 몇 번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euphemism 완곡한 표현이라 그랬죠. 그래서 동의어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circumlocution, circum의 어원이 around라 그랬잖아요. 그 애둘러 말하는 겁니다. circumlocution 이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쓰지 않으면 스펠링이 머리에 들을 리가 없습니다. 써봐야 돼요. 이런 물음이 질문은 그건 질문이 아니죠. 우리 한자 배우기 논쟁이 벌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한자를 배워야 되나요? 그게 말이 되는 질문이냐 이거죠.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당연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자 지금 급수 시험도 많이 있고 어린이도 막 한자 공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한자 모르시면 학문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나는 한글 세대야.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euphemism, circumlocution 이런 단어 당연히 공부했습니다. 이 이후의 어원의 글씨의 뜻이다. 그래서 이거의 친구가 BN의 어원으로 나간다. 그러면 BN이 어원 또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또 찾아보시는 거야. 그러면 이게 benefit, beneficial, beneficiary, 뭐 benign 이런 거 쭉 정리하셨잖아요. 그렇게 또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후의 어원을 지금 또 공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EN이나 EM의 어원이 뭐 inward나 inside 뜻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이 단어는 당연히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embellish 보세요. embellish. 시험에 나와요. 아름답게 치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beauty의 beauty란 단어가 있잖아요. 형용사가 beautify입니다. 아니 동사가 예쁘게 하는 거죠. decorate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decorate은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쉬운 단어예요. beautify. 그럼 어떤 단어에 fy를 붙이면 얘가 make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보세요. fy나 fac라는 어원 자체가 뭐냐면 이게 make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장, factory입니다.
만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어떤 단어에 FI를 붙이면 걔가 뭐가 된다? 동사로 딱 됩니다. simple, simplify가 단순화시키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번역하시면 얘는 뭐 어떻게 쉽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EM에 들어간 단어에서 embellish한 단어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원을 굳이 뭐 따질 필요가 없이 이 단어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embezzle이 횡령하다입니다. 횡령하다. 자, embezzle the government money. 공금을 횡령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런데 횡령하다 단어가 이게 노골적으로 횡령하다인데 이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appropriate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쓰이면 적당한 뜻입니다. Choose the appropriate sentence. 그러면 적절한 문장을 고르시오. 토익에 항상 문제 독해에 나오잖아요. appropriate sentence라고요. 그런데 얘가 동사로 쓰인 한 그는 뭐다? 얘는 횡령하다로 쓰입니다. 착복하다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금, 막 public money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적당한 공금이라고 번역하지 마세요. 이게 문장에서 동사인지도 모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달랑 하나만 appropriate 딱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얘가 나왔을 때 이게 경찰의 단어는 많이 나왔던 단어잖아요. embezzle, 횡령하다. 명사가 embezzlement고요. 그런데 답이 steal이었어요. steal. 훔치다. 정부 돈 먹었대. 훔쳤대. 우리 그냥 그렇게 흔히 쓰잖아요. 그래서 steal로 답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embezzle 또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encumber 이것도 괜찮아. encumber란 단어가 이게 방해하다예요. 방해하다. 그러니까 encumber가 뭐 어떻게 분석해서 방해하단가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원 공부할 때 이런 단어가 들어간 애들끼리 쭉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일반 사전은 그냥 ABC를 정리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그거죠. ABC부터 끝까지 다 암기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좀 모아놓았다는 데도 의의가 있습니다. encumber, 방해하다인데 방해하다의 단어가 참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몇 개만 적어보면 hamper, 괜찮나요? hamper, prohibit 괜찮죠? 시험에 잘 나왔던 단어 curve입니다. curve. 근데 자, 지난번에 편입에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clog, 동의어가 뭐냐는 거야. 동의어가 obstruct였죠. 이겁니다. hinder, 괜찮죠? hinder. 그래서 hindrance가 명사입니다. hinderance가 아니라 hindrance 이게 명사. 장애, 장애물, 방해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괜찮죠? prevent입니다. 결국은요. prevent는 어떻게 암기하고 여러분 있어야 되겠습니까? prevention이 뭐 방지 이렇게 되잖아요. 예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prevent는 어떻게 사용된다? usage는 prevent 목적 from ing구나 이렇게. 그러면 그 prevent의 친구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keep 목적 from ing, prohibit 목적 from ing 이렇게 abstain 목적 from ing 이렇게. abstain 뒤에 from이 나옵니다. abstain from. 서울시에서는 abstain by가 나왔어요. abstain by 줄쳐놨더라고요. 당연히 틀렸지. abstain from 이렇게 됩니다. 너는 담배를 삼가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abstain from을 써서 you had better abstain from smoking 이렇게. 달리 바꾸면 stop smoking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방해하다 encumber 괜찮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enrage 그럼 뭘까? enrage 얘는 이미 공부했듯이 enrage는 화나게 하는 뜻이잖아요. make angry, provoke, hit the ceiling, be hot under the collar. 이 collar 밑이 후끈후끈합니다.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infuriate, 그 다음에 incense 이런 단어가 시험 나왔다고 다 적어드렸던 거예요. 이 n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 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entice라는 단어가 있어요. entice는 조금 전에 공부했던 이 seduce와 거의 유사합니다. 유혹하다죠. 유혹하다. 되겠습니다. entice, enticement, entice입니다. 자, 우리는 en이나 em에 나온 단어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러분 그 교재에서요. 지금 순서대로 지금 우리 N만큼 공부를 좀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것도 조금 여러분 반드시 좀 참고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어원 우리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이런 것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엑스트라에서 잠깐 보시면 엑스트라는 ordinary를 생각하면 됩니다. ordinary가 뭐죠? 평범한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ordinary people 하면은 뭐 그냥 보통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엑스트라의 단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얘는요, 엑스트라. 얘는 그 beyond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ordinary가 있어요. 그러면 평범한 뜻입니다. 이런 평범한 단어 딱 떠올려야 됩니다. 평범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쉽게 정리를 해보면 ordinary 단어는 굉장히 쉬운 단어잖아요. 그래서 ordinary people 하면은 얘가 뭐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commonplace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commonplace. 얘 동의어가 commonplace. 또 뭐가 있을까요? mediocre. 괜찮은 단어. mediocre. 발음 잘하라 그랬습니다. mediocrity. 이게 평범이고요. mediocre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좋은 단어가 뭐가 있냐면 run of the mill. 이게 생각나셔야 돼요. 확인 어휘 그런 거 할 때 공부했습니다. run of the mill. 쓰실 때는 이렇게 하이픈을 연결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이상하게 됩니다. 이 발음을 이걸 안 하면 이걸 막 그냥 나름대로 번역을 해 나가려고 막 돌아가게 된다. run of the mill scientist는 평범한 과학자라고 번역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 ordinary를 extra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extraordinary가 됩니다. 발음하실 때 extraordinary 하지 마시고 extraordinary.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붙여서 발음하게 됩니다. extraordinary. 그럼 비범한 뜻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extra의 어원을 except라고도 거기 적어놨듯이 이 동의어가 exceptional이 됩니다. 그러면 예외적인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phenomenon. 이런 phenomenon이 현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A를 한번 붙여보세요. 그럼 phenomenal이 되겠죠. phenomenon. 여기 이상하게 됐네요. phenomenal이 됩니다. 이렇게. phenomenal이요. 이렇게. 그러면 phenomenal은 이게 child랑 붙여보세요. child를 이렇게. 그러면 현상 어린이가 아니라 예외적인 어린이여서 그래서 비범한 어린이가 되고 신동이라 합니다. 신동, IQ 200 이런 어린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할 거냐? 바로 prodigy라 합니다. prodigy. 이 prodigy가 뭐냐면 신동입니다. 말 그대로 천재죠. genius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단어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할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prodigy. 신동, 천재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extraordinary, 동의어 exceptional, 그 다음에 동의어 phenomenal 이렇게. 예외적인, 비범한, 뛰어난 이렇게 단어들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ET 이런 것도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ET, extraterrestrial. 이거 ET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러니까 외계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 extract라는 단어는 그냥 추출하다 뽑다의 뜻이고요. extract. 그죠? extract. 이런 단어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F번에 가서 보시면요. 그 FAC의 어원이
조금 전에 만들다 그랬는데 여기서 좀 건질 단어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죠? FAC 이게 make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그 factory라 그랬습니다. factory 공장이에요. 그냥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는 정말 기본 단어고요. 기본 단어고 거기 counterfeit 이렇게 제가 모아놨으니까 counterfeit 이게 가짜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여러 개 단어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어원 쪽에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단어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unterfeit은 위조의 뜻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반복되지만 그래서 counterfeit money, forged money, fake money 다시 더 쉬운 단어 false money 이렇게 false money 잘 안 쓰지만은 false라는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거 하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deficit 그럼 뭐예요? deficit 이거 적자라고 번역하잖아요. deficit deficiency가 결핍이나 부족의 뜻이잖아요. 보통 결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faction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faction은 뭐 도당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도당, faction, 당파, 파벌 이런 식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fictitious요. fictitious. fictitious name은 가명입니다, 여러분. 가명. 가짜 이름이니까요. 가명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수도님이 됩니다. 수도. 여러분, 이 수도라는 어원 자체가 뭐냐면요. false예요, false. 그 name이라는 어원이 바로 name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번역이 됩니다. false name equal pseudonym이죠. 이게 가명 아닙니까? 그렇죠? pseudonym 이렇게 됩니다. pseudonym. false name은 가장 쉬운 단어인데 이거를 pseudonym으로 말하면 가명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얘가 어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단어 자체가 막 그대로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시험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많이 확인되었듯이 어느 시험에서 이렇게 이제 독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독해를 많이도 안 나옵니다. 한 6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쭉 설명해 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독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밑에 지문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pseudonym. 그 다음에 2번 synonym. 3번 antonym. 그 다음에 4번 acronym.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를 모르면 이거 해석 다 해도 못 찾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어디에 여러분 어원에 설명하는 게 좋냐면 이 어원에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얘는 name의 뜻을 갖고 있구나. 자, 보세요. 이 내용이 말이죠. 두 문자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 있습니다. 두 문자. 머리 글자, 초성 따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수도님은 가명이고요. 시노님은 동의어고요. 엔터님은 반의어인데 이 에크로님은 뭐겠습니까? 에크로님. 이게 바로 두 문자란 뜻입니다. 두 문자. 머리 글자를 싸서 만들었다. 그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문자면 두 문자. 답이었댔어요. 그러니까 에크로님을 평소에 알고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한눈에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거의 이런 시험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 자체를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지문에 딱 깔아놨다는 거죠. 자, 이런 거 봐주시는 게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약간 어려운 단어들이 참 여러 개 이렇게 쭉 있습니다. forfeit, 그래 뭐랄까요? 이거는 막 뭐라 하지? 그러니까 그거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몰수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단어들을 보시면요. 그 옆에 보시면 그게 ratify라는 단어 있는데 이 단어까지 보겠습니다. ratify는 참 좋은 단어인데요. 얘는 원래 비준하다입니다. 비준하다. 비준이 뭐라고 그랬죠? 인정하고 허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국회는 비준 동의권이 있고 대통령은 비준권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뭐 의무를 지거나 또는 뭐 채무를 지거나 때로는 그런 경우에 국회는 이제 대표기관이 국회가 비준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비준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인가하다, 허가하다, 뭐 승인하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ratify의 동사가 이건데 명사는 ratification 이겁니다. ratification. 그럼 얘는 비준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비준 이렇게 되는 거죠. ratification 이렇게 되죠. 그러면 ratify 동의어가 뭐냐?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approve, endorse. 여러분, approve는 원래 승인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의 명사형이 approval이에요. approval, 승인이잖아요. 명사가 그렇습니다. 얘는 명사가 endorsement 이렇게. endorse는 원래 뜻이 뭘까요? 배서하다죠, 배서하다. 수표 뒤에 배서하다. 우리 그런 말로 우리 하잖아요. 이서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배서하다. 그러니까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firm 이게 바로 확인하다 아니에요. confirm 이게 confirm은 확인하다죠. 명사 confirmation이죠. 여러분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confirm 얘는 일치하다 따르다에 가깝습니다. 일치하다. 그래서 conformity가 됩니다. 명사는요. 얘는 confirmation이 되고요. 자, 여러분 ratify 그다음에 approve, endorse, 그다음에 confirm 이런 거 확인하다, 승인하다, 인정하다 단어로 반드시 여러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죠. 거기 surfeit 마지막 보시면요, surfeit이란 단어는 과잉의 단어로 많이 쓴다는 거, 과잉. 그래서 동의어가 보통 excess로 나오는 거죠. excess, surplus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어원 시간은 사실 뭐 동의어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어원을 일단 소개하고 동의어 편에 가서 동의어를 하려고 했던 건데 연결은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